업종을 정하는 것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시작했거나 CEO가 돼보고 싶다라는 단순한 욕구 때문에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겪었던 부분이 돈이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을 없앤다는 거. 사업가의 가장 큰 미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영상을 1부, 2부를 나눠서 편집을 했는데 인상 깊게 보셨던 영상 아래에다가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 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여러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제 영상과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나만의 사업, 뭔가 나만의 일, 엔잡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휴직에도 관심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직장 외에서도 또 다른 수입 창출이나 일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만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책을 읽고 제가 그간 4번의 사업 실패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공을 이뤄가고 있는 단계에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책과 함께 영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글로 조금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전달해서 여러분들도 시간을 이제 소중하게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축약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챕터 중에 하나가 나의 강점으로 어디서 싸울 거냐, 한마디로 나의 업종을 고르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업종을 정하는 것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연애는 사실 금방 끝나지만 결혼은 사실 이제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기록에 남기고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만큼 이 업종을 선택한다는 것도 내 인생에 족적을 남기고 내가 앞으로 해나갈 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제 업종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전에 제가 4번의 실패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죠. 여기 참고하시고요. 그때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요. 이 업종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성공 궤도에 이제 올라갔던 사업 업종 선택한 걸 돌이켜보니까 이 3가지를 좀 집중을 했더라고요. 내가 경쟁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한마디로 내가 전문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분야.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는, 예를 들어서 탕후루 이런 거 잠깐 핫했다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사업해서 크게 만들 수도 있겠죠, 프랜차이즈처럼. 하지만 그렇게 너무 반짝이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3번째는 정말 자잘한 노력까지도 좋아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하고 싶은데 커피를 즐기고 향유하고 싶어서 카페 사장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카페를 내가 프랜차이즈화하고 정말 성공시키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그 노력 자체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라고 이 책에선 얘기해주고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4번의 사업 실패에서는 이 업종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 완전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해볼까? 라고 즉흥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제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순히 내가 CEO가 돼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욕구 때문에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손실을 예방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 그 리스크의 유형이 돈, 소비자의 인식과 싸우는 것,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사실 제일 좀 와닿았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겪었던 부분이 돈이었어요. 당연히 많고 막 투자 자금이 많고 엔젤 투자 유치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무급인 상태
상태에서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도 있었고, 내가 만약에 뭐 월세를 구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장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밌는 스토리를 하나 들려드리면, 사실 처음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남편도 제 가족 중에 한 명이고 이제 도움과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파트너죠, 일종의 동업 파트너. 그래서 제가 나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금이 이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무자본으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못 믿는 건가?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섭섭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진짜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항상 남편을 이제 믿고 존경하고 또 의견을 항상 잘 따르는 이유가,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걸 이성적으로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해주는 가이드처럼 남편이 저를 해줬던 거예요. 성공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그 사업의 경우에는 무자본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라는 사람, 노력과 시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맞나? 내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2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른 이 사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올라서 임신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시작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는 이벤트가 생겼어요. 남자분이라면은 어떤 군대가 생길 수도 있고 결혼이 생길 수도 있고 큰 이벤트가 앞에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무자본 창업이, 일단 만약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 무자본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라고만 한다면 무자본으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는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챕터는 사업 후에 춤을 춰도 되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매출과 지출이 같아지는 시점이 손익분기점이고,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적자를 내지 않느냐, 즉 손실을 없앤다는 거. 그게 바로 사업가의 가장 큰 미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사실 손익분기점이란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제 만족 시점은 제가 이제 교사를 다닐 때 벌었던 월급 이상을 버는 게 저의 손익분기점, 만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는데 교사 월급을 몇 달 만에 뛰어넘는다?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운과 노력 모든 게 결합되지 않는 이상은 몇 달 안에 확 성공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솔직한 경험과 심정으로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교사 월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자가 나지 않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업가로서의 마인드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이 무자본 사업을 구독자분들께도 강조하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달 정도 뒤에 여기서 말하는 소위 손익분기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필요했던 거는 홍보비랑 마케팅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저란 사람만 있으면 되는 무자본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홍보비, 마케팅비 이 정도는 큰 돈이 들지 않았고, 그것에 이제 지점이 같아지는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사실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달려야겠지만 이런 손익분기점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